2025년 10월 12일 새벽 5시 나머지는 철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판은 이제 낡아서 구석구석 기름때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호떡 반죽을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나머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 박근호였습니다. 40대 중반의 냉정한 얼굴. 그 뒤로 용역 직원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나머진 씨, 오늘로 끝냅시다.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죽을 치대는 손을 멈추지 않았죠. 밀가루 가루가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끝이 철판 모서리를 건드렸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긴 구유지입니다. 이미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 직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발로 호떡판을 찼습니다. 쾅! 철판이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연기가 치솟았죠. 나머진의 바지에 기름이 튀었지만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으니까. 반죽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얗고 끈적한 덩어리가 먼지와 섞였습니다. 박근호가 봉투를 던졌습니다. 두둑한 봉투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지폐 몇 장이 비쳐 보였습니다. 이걸로 다른 데 가서 장사하십시오. 이 자리는 끝입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반죽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흙이 묻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담았죠. 그리고 넘어진 누름판을 일으켰습니다. 무거운 쇠판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세웠습니다. 판 표면에는 깊게 팬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호떡을 눌러 만든 흔적들이었죠. 나머지는 누름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름은 닦으면 되지. 박근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머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린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철판 밑이 내 길이야. 박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여긴 구청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용역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새벽 시장에 울렸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철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박근호가 혀를 찼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죠. 나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판을 닦고 반죽을 다시 만들고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작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밴드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천밴드였는데 작은 혹 같은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번 만졌습니다. 확인하듯이 새벽 6시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머진의 노점을 지나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 용역이 다녀갔다는 것을. 채소장수 김 씨가 지나가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로진 씨 괜찮으십니까? 나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김 씨가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땅 주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나머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떡 반죽을 철판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길의 주인일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장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진의 노점 앞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호떡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반죽을 굽고 뒤집고 누르고 다시 굽기를 반복했습니다. 철판 밑 시멘트 바닥 어딘가에 그의 비밀이 묻혀 있었습니다. 40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비밀. 아무도 믿지 않는 진실. 나머지는 누름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판 표면의 깊은 자국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나머진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38이었죠. 젊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이 시장에 처음 왔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날리던 4월이었죠. 여보, 여기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리잖아요. 나머지는 시장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통로였습니다. 폭이 2미터 정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죠.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지름길이었습니다.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60대 노인이었는데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 통로 2평 150만 원이면 넘기겠네. 등기도 다 해주고 150만 원. 당시 나머진의 월급 10달치였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순자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요. 우리 평생 여기서 장사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했죠. 결국 샀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죠. 등기소에 갔습니다. 서류를 떼었습니다. 지적도를 확인했습니다. 폭 2m, 길이 3.3m, 총 6.6제곱미터, 약 2평이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도 받았습니다. 소방 통로입니다. 건물을 지을 순 없지만 점유는 가능합니다. 노점 정도는 괜찮아요.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함께 작은 호떡 노점을 만들었습니다. 철판을 샀습니다. 중고였지만 튼튼했습니다. 가스통을 샀습니다. 간이 지붕도 만들었죠.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반죽을 치댔습니다. 나머진이 철판을 달궜습니다. 둘이 함께 호떡을 구웠습니다. 첫날 팔린 게 25개였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나머진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알아봐 주었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할머니들이 장 보고 가면서 하나씩 사갔죠. 나머진과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987년에 은행 빚을 다 갚았습니다. 1992년에 작은 집도 샀습니다. 시장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산 거 맞죠? 그럼 이 땅 덕분이야. 그들은 매일 아침 철판 앞에 섰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1997년 말이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왔습니다. IMF라고 불렀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노점을 거뒀습니다.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네 손님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30개씩 팔리던 호떡이 10개도 안 팔렸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먹고 살 수 없었으니까. 순자는 다시 철판 앞에 섰습니다. 나머진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 내가 할게. 혼자 어떻게 해요? 둘이서도 힘든데. 그들은 계속 일했습니다. 2000년 봄이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사내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철판을 보았습니다. 순자가 만지던 누름판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철판을 달궜습니다. 호떡을 구웠습니다. 혼자서 25년이 흘렀습니다. 나머지는 늙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졌습니다. 눈이 침침해졌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철판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 2미터 폭의 통로, 40년을 지킨 자리, 순자와 함께 샀던 그 땅, 2020년쯤이었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시장을 밀고 새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상을 얼마나 줄까요? 글쎄요. 노점은 별로 안 준다던데요. 나머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구청 직원들이 왔습니다. 측량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2024년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나머진도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2025년 초 용역업자가 나타났습니다. 박근호, 차가운 눈빛의 40대 남자. 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나머진 씨, 여기 구유지입니다. 아시죠? 나머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구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 도면에는 이 통로가 구유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 땅인데. 증거가 있으십니까? 나머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소유자 나머진, 집원 127-3, 면적 6.6제곱미터. 나머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 철판만은 지켜야지.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철판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순자와 함께 섰던 그 자리, 남은 게 이 자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10월 9일 오후였습니다. 나머지는 철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기름을 닦고 있었죠. 해가 기울어 시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근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모습이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머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나머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으로 철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박근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남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었죠. 서류에는 도면이 있었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깨끗한 도면이었습니다. 구청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여기 보이십니까? 이 통로는 구유지입니다. 구청 소유예요. 남호진은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지만 참고 보았습니다. 그의 자리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구유지 소방통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긴 개인 땅이 아닙니다. 남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땅이야. 박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40년 전 서류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호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호가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번엔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지폐 다발이었죠. 5만 원권이 빼곡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사비로 쓰십시오. 다른 데 가서 장사하시면 됩니다. 남호진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300까지 드리죠. 남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박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남호진은 철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철판, 순자가 만지던 철판, 그리고 그 밑에 땅. 절차. 제대로 된 절차. 박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차요. 노인장, 현실을 보십시오. 여긴 이미 재개발 구역입니다. 구청에서 결정한 일이에요.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남호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목으로 갔습니다. 거기 달린 검은 천밴드를 만졌습니다. 박근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호진이 밴드를 한번 눌렀습니다. 작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죠. 시장 소음에 묻혔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박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 박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권리요? 무슨 권리 말입니까? 내 땅에서 장사할 권리. 박근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철판 위에 던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돈이 철판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걸 받고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치워야 합니다. 남호진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철판 위에 깨끗한 봉투. 그 대비가 묘했습니다. 남호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녹아도 땅은 남지. 뭐라고요? 기름은 닦으면 사라져. 돈도 쓰면 없어지고. 하지만 땅은 남아. 여기. 이 밑에. 남호진이 발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죠. 박근호가 서류를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박근호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그 오래된 서류, 정말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있지. 어디 한번 봅시다.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 드리죠. 남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왜요? 혹시 없는 겁니까? 있어.
하지만 당신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지. 박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소송 준비하십시오. 그가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가 아직 철판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죠. 나머지는 봉투를 옆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밴드를 다시 만졌습니다. 작은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 거기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록은 거짓을 이긴다. 그는 철판을 다시 닫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서 흘러나온 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기름을 닦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시장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노란 불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나머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철판을 덮었습니다. 가스통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과 나머진의 갈등을.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산 집, 순자와 살던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40년 전 서류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소유자 나머진, 취득일 1985년 4월 15일.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될 거예요. 나머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밴드를 풀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사비로 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걸 받고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치워야 합니다. 나머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쌓이는 거야. 천천히. 밤이 깊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40년째 반복하는 일과였습니다. 철판 앞에 서는 것, 호떡을 굽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나머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땅이, 40년 전 순자와 함께 샀던 그 땅이. 그는 잠들었습니다. 10월 10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제처럼 철판 앞에 섰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반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물을 넣고 천천히 치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장수 김 씨가 지나갔습니다. 나머지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선 장수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 박 씨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는데 6시가 되었습니다. 김 씨가 다른 상인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어요. 호진 씨가 땅 주인이래요. 말이 돼요. 노점상이 땅 주인이라니. 용역 사람들이 그러던데 거짓말이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어제 구청에 확인했대요. 여긴 구유지래요.
나머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7시였습니다. 박근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몇 명과 함께였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10여 명쯤 되었습니다. 박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최신 도면입니다.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도면을 펼쳤습니다. 큰 종이였습니다. 컬러로 인쇄되어 있었죠. 남우진 씨 노점, 여기죠? 이 자리는 구유지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호진 씨가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단 착각하신 거죠.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럼 보상은요? 노점은 2주비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땅 주인 행세를 하시면 곤란하죠.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머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호가 또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요. 어제 폭행 사건 아시죠? 상인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폭행이요? 네. 남우진 씨가 우리 직원을 폭행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근호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인쇄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 직원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팔에 시퍼런 멍이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호진 씨가 그랬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일부러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인분이시니까요.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호진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글쎄요. 요즘 예민해 보이던데요. 괜히 엮이지 맙시다.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호가 나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근호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10년 넘게 사 먹던 분이었죠. 호떡 하나요. 나머지니 호떡을 구웠습니다. 따끈따끈한 호떡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내고 갔습니다. 하지만 걸어가면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곧 떠난대요. 땅도 아니고 폭행까지 했다던데. 나머지는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쓰렸습니다. 9시였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학생들이 왔는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철판을 닦았습니다. 기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름통을 옮기려다 무언가 걸렸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름통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조금 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금이 간 곳이었죠. 그 틈 사이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쇠였습니다. 나머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절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손으로 시멘트 조각을 치웠습니다. 녹슨 쇠말뚝이 보였습니다. 작은 말뚝이었습니다. 바닥에 박혀 있었죠. 그리고 거기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27-3. 나머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땅을 샀을 때 지적도에서 봤던 번호였습니다. 경계표식 번호였죠. 나머지는 쇠말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녹이 손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건 경계표식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공책이었습니다. 거기 연필로 번호를 적었습니다. 127-3.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2번호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죠. 나머지는 다시 기름통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쇠말뚝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40년 전 이 땅의 경계를 표시했던 증거. 나머지는 공책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호떡을 계속 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머진도 간단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경계 표식 번호.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것입니다. 지적도도 필요합니다. 원본 지적도. 나머지는 결심했습니다. 구청에 가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나머지는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철판을 덮고 가스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구청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 건물이 올라가고 옛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순자와 함께 샀던 그 땅. 그걸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지적도를 보고 싶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머지니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주소였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재개발 구역이네요. 열람만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나머지니 신분증을 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건네줬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가세요. 나머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지적도를 펼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선이 많았습니다. 숫자도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침침한 눈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27-3. 있었습니다. 나머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적도에 그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적혀 있었습니다. 6.62, 6.6 제곱미터, 정확히 2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쇠말뚝이 가리킨 곳은 여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원본 도면을 봐야 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확인해야 했죠. 나머지는 다시 직원에게 갔습니다. 원본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원본은 지하 문서고에 있습니다.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걸립니다. 나머지는 망설였습니다. 일주일. 공청회가 내일입니다. 급하신가요? 네. 직원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오시면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변호사요? 네. 법적 대리인이면 즉시 열람 가능해요.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필요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컴퓨터였습니다. 느렸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일주일 후에나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번호였습니다. 공익법률센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공익법률센터입니다.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어떤 사안이신가요? 재개발입니다. 제 땅인데 구유지라고 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십니까? 공청회가 내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뵙죠. 어디서 만날까요? 시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주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사본, 그리고 공책. 거기 적힌 번호 127-3.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용기를 낼까? 나야. 내가 내야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었습니다. 10월 12일 새벽 6시였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서류를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사본, 공책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났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죠. 나머지는 철판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철판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기름통을 치웠습니다. 바닥에 쇠말뚝이 보였습니다. 녹슨 경계 표식이었습니다. 127-3. 나머지는 쪼그리고 앉아 말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머지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남오진 씨십니까? 그렇습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유리입니다. 변호사예요. 나머지니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전화로 들었습니다. 재개발 관련이라고요. 네. 제 땅인데 구유지라고 합니다. 장유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그 자리입니까? 네. 이 통로입니다. 장유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쇠말뚝을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계 표식입니다. 40년 전부터 있었어요. 장유리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불빛으로 말뚝을 비췄습니다. 번호가 있네요. 127-3. 나머지니 공책을 꺼냈습니다. 여기 적어뒀습니다. 장유리 공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도면이 필요해요. 어제 구청에 갔었습니다. 변호사랑 와야 한다더군요. 지금 갑시다. 지금요?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구청은 9시에 열어요. 하지만 미리 가서 기다립시다. 공청회가 오늘 오전 10시죠?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둘은 서둘러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한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장유리 물었습니다. 이 땅을 언제 사셨습니까? 1985년입니다. 40년 전이네요. 등기는 하셨고요? 했습니다. 서류도 있어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장유리 받아봤습니다. 장율은 침묵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건 유효합니다. 분명히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구유지라고 하는 겁니까? 도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요. 나머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가 한 명 있었죠. 장유리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긴급 열람 건입니다. 담당자 연락 가능할까요? 9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장유리 명함을 꺼냈습니다. 공익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경비가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제 나머진을 응대했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 아닙니까? 네. 변호사분과 왔습니다. 장유리 신분증과 변호사 증을 보여줬습니다. 원본 도면 열람이시죠? 따라오세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문서고였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도면이죠? 네. 이 구역입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10분쯤 걸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랜 파일이었습니다.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오래된 도면이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푸른 잉크로 선이 그어져 있었죠. 장유리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머진도 옆에서 봤습니다. 장유리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127-3, 6.62, 소유자 나모진. 나모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있었습니다. 원본 도면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경계 표식 번호도 일치해요.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개인 소유네요. 복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도면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모진과 장율만 남았습니다. 나모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장율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순자야. 우리가 맞았어. 장율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원본 대조필 도장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8시 30분이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갑시다. 실측을 해야 해요. 실측이요? 네. 현장 길이를 재야 합니다.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모진을 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김 씨가 돌아섰습니다. 이 씨도 못 본 척했습니다. 나모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율이 줄자를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재겠습니다. 통로의 폭을 쟀습니다. 2m. 정확합니다. 길이도 쟀습니다. 3.3m. 도면과 일치해요. 나모진이 쇠말뚝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장율이 쪼그리고 앉아 말뚝을 봤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찍었죠. 이 사진들이 증거가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로진 씨 뭐 하는 겁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증거요? 소용없어요. 구청에서 이미 결정했잖아요. 내 땅입니다. 원본 도면에 있어요.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을 겁니다. 용력이 워낙 세니까요. 해봐야 알죠.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우리까지 피해보게 하지 마세요. 돌아섰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생계가 걸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율이 말했습니다. 공청회에
이 자료들을 제출합시다. 받아줄까요?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니까요. 남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공청회까지 30분 남았습니다. 가방에 뭐가 더 있습니까? 남오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원본 도면, 사본, 경계표식 사진, 그리고 녹음기. 저게 뭡니까? 녹음입니다. 용역 사람과 대화한 거요. 들어봐도 될까요? 남오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사비로 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걸 받고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치워야 합니다. 장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이것도 제출합시다. 남오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근호도 있었습니다. 그가 남오진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근호가 걸어왔습니다. 남오진 씨, 공청회 가십니까? 갑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장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남오진 씨의 변호사입니다. 법적 증거가 있습니다. 박근호가 장율을 봤습니다. 변호사요? 쓸데없는 짓 하시는군요. 쓸데없는 건 아닙니다. 원본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은 남오진 씨 소유입니다. 구청 원본 도면에 명시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최신 도면을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하지만 원본과 다릅니다. 그건 업데이트된 겁니다. 업데이트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박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공청회에서 봅시다. 그가 떠났습니다. 남오진은 장율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공청회가 남았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장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율 왁 진실은 오래된 철판처럼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녹슬어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아요. 남오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순자가 했을 법한 말이었습니다. 10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청회 시간이었습니다. 남오진과 장율은 구청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구청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30여 명쯤 되었죠. 뒤쪽에는 구청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측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남오진과 장율이 들어섰습니다. 상인들이 남오진을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호진 씨다. 변호사랑 왔네. 소용없을 텐데. 남오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율과 함께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구청 담당 과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장 재개발 사업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성기계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경 사진이었습니다. 본 시장은 50년 된 노후 시설입니다.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새 건물 조감도였습니다. 재개발 후에는 지상 15층 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1층은 상가, 2층 이상은 주거 공간이죠.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보상은 감정평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노점은 이주비가 지급되고요. 김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주비가 얼마나 됩니까? 개별 평가됩니다.
평균 1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노점 기준입니다. 건물주는 별도로 보상받으시고요. 그때 박근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박근호입니다.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배치도였습니다. 이것이 최신 도면입니다. 구청에서 받은 공식 문서죠. 도면에는 각 구역이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구역은 구유지입니다. 파란색은 개인 소유죠.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시장 중앙 통로였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된 구역입니다. 일부 노점상 분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나머지는 힐끗 받습니다. 하지만 최신 도면에는 구유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확대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통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유지 표시가 명확합니다. 이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율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율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남호진 씨의 법률 대리인 장율 변호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보신 도면은 언제 작성된 겁니까? 2023년입니다. 재개발 계획 수립 시점이죠. 원본 도면은 확인하셨습니까? 원본이요? 네. 1985년 작성된 원본 지적도 말입니다. 박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자료입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했죠. 업데이트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박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율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원본 도면입니다. 오늘 아침 구청 문서고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과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받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원본에는 해당 구역이 개인 소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남호진 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호진 씨, 말이 맞았던 거야? 잠깐만요. 좌표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좌표계를 확인했습니다. 동일합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장 실측 결과입니다. 폭 2m, 길이 3.3m. 원본 도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진도 꺼냈습니다. 현장에는 경계 표식도 남아 있습니다. 번호는 127-3. 원본 도면의 지번과 일치하죠.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녹슨 쇠말뚝이 보였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호진 씨 땅이었네. 과장이 박근호를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받은 도면은 구청에서 제공한 겁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지적과에서 받았습니다. 과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원본 도면 제공한 적 없다고 합니다. 박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짜 도면을 배포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수였을 겁니다. 실수로 지번이 바뀝니까? 소유자가 바뀝니까? 박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율이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호진 씨와 박근호 씨의 대화 녹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근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이사비로 쓰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걸 받고 정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치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아닙니다. 합의를 제안한 겁니다. 강제로 치운다는 게 합의 제안입니까? 말을 잘못했을 뿐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다시 재생했습니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치워야 합니다. 명확했습니다.
김 씨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같은 협박 받았습니다. 이 씨도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돈 봉투 받았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상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진도 거짓이었나요? 폭행 사진이요? 박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보여주시죠. 박근호가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팔에 멍든 사진이었습니다. 장율이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겁니까? 10월 10일입니다. 시각은요? 오후였습니다. 장율이 나머진을 봤습니다. 10일 오후에 어디 계셨습니까? 구청에 갔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머진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지적도 발급 영수증입니다. 오후 2시 30분이네요. 장율이 영수증을 받아봤습니다. 구청에서 시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버스로 30분입니다. 그럼 폭행은 불가능하네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시각을 잘못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사진 파일 정보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박근호가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합시다. 박 씨, 원본 파일 제출하십시오. 박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 문구점 주인이었습니다.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0일 오후에 호진 씨 노점 앞을 지나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호진 씨는 오후 내내 자리를 비웠어요. 박근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알리바이가 명확합니다. 폭행은 거짓입니다.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15분 휴식이 선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율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호진 씨 미안합니다. 오해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씨와 박 씨도 왔습니다. 정말 땅 주인이셨네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요.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받아줬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휴식이 끝났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과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당 구역은 개인 소유가 맞습니다. 남호진 씨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도면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용역 측 불법 행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박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박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박근호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합니다. 새로운 공청회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상인들이 남호진에게 몰려왔습니다. 축하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남호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장율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지키신 겁니다. 40년 동안. 남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남호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거짓의 막이 걷혔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오진의 40년이 인정받았습니다. 10월 13일 아침이었습니다. 남오진은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죠. 어제 공청회에서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본도면 사본이었습니다.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판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철판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철판이었습니다.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물을 넣고 천천히 치댔습니다.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김 씨가 먼저 왔습니다. 로진 씨, 아침부터 열심히시네요. 일이지. 어제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했을 뿐이야. 이 씨도 왔습니다. 로진 씨, 호떡 하나 주세요. 남오진이 호떡을 구웠습니다. 따끈따끈한 호떡을 건넸습니다. 얼마예요? 드세요. 아니, 그럴 순 없죠.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씨가 호떡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왔습니다. 어제 공청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40년이나 지키셨다니 대단하세요. 남오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호떡 2개 주세요. 우리 손주 줄 거예요. 남오진이 호떡을 구웠습니다. 정성스럽게 7시였습니다. 장율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호떡 드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호떡을 건넸습니다. 장율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만든 맛이지. 장율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남오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 통보. 해당 구역 지번 127-3개인 소유권 인정. 남오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용역 측 불법 행위 조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 올 겁니다. 할 일이 있나요? 진술하시면 됩니다. 녹음 파일도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오진은 철판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순자와 함께 샀던 땅이었습니다. 장사하고 싶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야죠. 장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감사하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장율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합니까? 공익 사건입니다. 무료예요. 드려야죠. 호떡으로 충분합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장율이 떠났습니다. 남오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호떡을 계속 구웠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시였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형사 2명이었습니다. 남오진 씨십니까? 용역 불법 행위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진술 부탁드립니다. 됩니까? 간단히 여쭤볼게요.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남오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근호 씨로부터 협박받으신 게 맞습니까? 돈 봉투를 주면서 강제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오진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형사일이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이것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이가 메모를 했습니다. 폭행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찾습니다. 기름이 튀었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들이 CCTV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0월 12일 새벽 5시 폭행 장면이 찍혔네요. 되는 겁니까? 네, 충분합니다. 박근호 씨는 이미 조사 중입니다. 허위 서류 작성, 협박, 폭행 방조 등으로요.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나머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이 떠났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호떡을 구웠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상인들이 나머진 앞에 모였습니다. 로진 씨,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요. 우리 모두 어르신 편입니다. 맞아요. 구청이 다시 압박하면 우리가 막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40년을 함께 했잖아요.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상인들이 박수쳤습니다. 나머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께였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구청 과장이 왔습니다. 라모진 씨,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재개발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르신 땅은 소방 통로입니다. 공공성이 있죠. 재개발을 하더라도 통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 매입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정 평가를 해야 하지만 2억 정도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왜요? 시장 상인 기금으로 기부하겠습니다. 과장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시장이 먹여 살렸습니다. 돌려드려야죠.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남겨주세요. 재개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요. 물론입니다. 원래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과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과장이 떠났습니다. 나머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순자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한 거 맞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장사를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철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지막 호떡을 구웠습니다. 스스로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40년 전 순자가 만든 맛 그대로였습니다. 김 씨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로진 씨, 내일 봐요. 이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철판을 덮었습니다. 가스를 잠갔습니다. 기름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쇠말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뚝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녹이 손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이 말뚝이 증거였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증거. 나머지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절차, 보상, 그리고 사과. 그가 원했던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대우.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순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이겼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머진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뒤집었어. 78살 노인이. 밤이 깊었습니다. 나머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를 만났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나머진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 쉬어. 내일도 호떡 구워야지. 둘이 웃었습니다. 달콤한 호떡 향이 꿈속에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40년 전 순자와 함께 이곳에 왔을 때처럼 나머지는 여전히 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80살이 가까워졌지만 손놀림은 여전했습니다. 호떡을 굽고 뒤집고 누르고 달콤한 냄새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죠. 땅을 지킨 호떡 장수. 신문에도 났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정성스럽게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호떡을 구웠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장율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바빠서 자주 못 왔습니다. 호떡을 건넸습니다. 장율이 받아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습니다. 변하지. 장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청에서 최종 합의서가 왔습니다. 나머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토지 매각 계약서, 매각 금액 2억 원, 기부 금액 1억 원. 네. 다음 주에 계약 체결합니다. 됩니까? 시장 상인의 명의로 기금이 조성됩니다. 상인들 복지에 쓰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장율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표지판 사진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표지판이었습니다.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공통로 사용 협약. 이 길을 지킨 사람, 호떡장수 나머진. 1985-2025. 나머지는 표지판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구청과 상인회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막식 있어요. 나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받으실 예우입니다. 나머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율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제막식 때 꼭 오세요. 꼭 가겠습니다. 장율이 떠났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철판을 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철판이었습니다. 누름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깊게 팬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국들이 증거였습니다. 수만 번 호떡을 눌렀던 흔적.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던 증거. 나머지는 누름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철판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쇠말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기름통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투명한 보호 덮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역사의 증거로 남기기 위해 나머지는 덮개를 들여다봤습니다. 127-3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녹슬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머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나머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순자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생긴데 내 이름이 새겨진다고. 내 이름도 함께 새겨달라고 할게. 사진 속 순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머진도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제막식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구청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여 명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앞쪽에 섰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이 표지판은 한 사람의 의지와 신념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청장이 나머진을 가리켰습니다. 나머진 어르신, 4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신 분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어르신은 부당함에 맞섰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를 혼자 가지지 않았습니다. 절반을 시장 상인들과 나눴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박수가 우렁찼습니다. 이제 제막하겠습니다. 붉은 천으로 덮인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나머진과 구청장이 함께 천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천이 벗겨졌습니다. 표지판이 드러났습니다. 돌로 만든 단단한 표지판이었습니다.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공통로 사용협약. 이 길을 지킨 사람들. 호떡장수 나머진과 아내 김순자. 1985-2025. 40년의 기록, 영원한 증거. 나머지는 김순자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의 이름이 함께 새겨졌습니다. 구청장이 들어줬습니다. 나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율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김 씨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로진 씨 정말 축하해요. 이 씨와 박 씨도 왔습니다. 상인들이 줄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악수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장수입니다. 40년 동안 호떡만 구웠습니다. 자리가 소중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샀던 땅이었으니까요. 지키고 싶었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 기억을. 인생은 뜨겁습니다. 뜨거워야 제대로 익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렁찬 박수였습니다. 나머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막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표지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머진도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장율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웃으세요, 어르신. 나머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호떡 냄새, 40년 동안 이 골목을 채운 냄새, 순자와 함께 만든 냄새, 이제 역사가 된 냄새. 나머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순자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도 새겨졌어. 우리 함께야. 영원히.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벚꽃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철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머지는 꽃잎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은 또 올 것이었습니다. 매년 올 것이었습니다. 나머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도 여기 설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몸이 움직이는 한 이 자리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순자와의 약속이었으니까, 40년의 기록이었으니까 해가 기울었습니다. 시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머지는 철판을 정리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40년 동안 해온 대로 표지판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이 길을 지킨 사람들, 호떡장수 남호진과 아내 김순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남호진의 뒷모습이 석양에 물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78세 노인, 40년을 쌓은 사람, 그리고 이긴 사람, 골목에 달콤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호떡 냄새, 기억의 냄새, 사랑의 냄새, 그 냄새는 오래오래 남을 것이었습니다. 길 위에 남은 이름처럼, 남호진이라는 이름처럼 영원히